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아모레 퍼시픽, 국내를 대표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자,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라고 해도 무방한데 코로나19 봉쇄 이슈로 인해서 국내 화장품주들이 다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신저가를 달리고 있어서 주가의 하락이 어디까지 내려갈지 현재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우선 여기 이제 12만원짜리 요 구간이 직전에 저점 자리였던 그런 구간인데 지금 저점 자리를 이탈을 했어요. 자, 여기 저점 자리를 이탈했다는 소리는 결국에 올라올 때 요 구간에서 이제 저항을 맞으면서 주가가 올라올 때 좀 힘이 들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과거에 중국발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화장품들이 호황을 타면서 주가가 한참 고점을 찍었던 이런 자리들, 최고점이 45만 5천 원인데요. 최고점을 찍고 나서 밑으로 하염없이 빠지고 있어서 국내를 대표를 하고 있는 화장품주의 대장주인 만큼 주주분들이 많이 속상해 하실 텐데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뭐 아모레 퍼시픽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막 하락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이 종목만 이렇게 빠지는 것이 아니니까 내 종목만 좀 많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일단 아모레 퍼시픽은 중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동사의 사업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 자, 생활용품의 제조 및 판매,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이제 화장품 부문이 가장 큰 사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 매출의 비중을 보시게 되면은 화장품 사업 부문에서 매출의 8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DB라고 해서 뭐 데일리 뷰티라고 하죠. 나머지 11.5%에서 다른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화장품의 판매 경로별 매출의 비중을 본다면 순수 국내에서 51%, 또 면세점에서 15%, 해외 쪽에서 34%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서 한류 열풍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국내 화장품의 퀄리티가 더 좋잖아요. 국내 화장품의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중국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결국 이제 색조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화장품들의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중국 쪽에서 코로나 이슈 봉쇄에 따라서 매출 실적이 많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재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재무 차트를 보는 이유는 회사의 재무 상태에 대한 부분과 안정성을 좀 보기 위함이고요. 자, 주가가 이렇게 한참 많이 고점을 찍을 때는 이렇게 영업이익이 계단식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게 분기 실적으로 본 건데요. 자, 분기별로 실적을 보게 되면은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결국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하락 곡선을 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자,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무려 마이너스 195억 원, 자, 3분기에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372억 원,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보임에 따라서 주가가 신저가를 찍고 있습니다. 자, 예상치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후에는 주가가 조금 많이 회복을 하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많이 회복을 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지만 이번 3분기도 실적이 그렇게 좀 썩 좋지 않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죠.
자, 오늘자 뉴스가 나온 것인데요. 뭐 화장품 관련주로 유명한 아모레퍼시픽과 LG생건 3분기가 중국 쪽에서 좀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되지 않다 보니까 또 중국에서 코로나 재봉쇄에 대한 뭐 계획이라든지 코로나의 강경한 정책에 따르면서 3분기도 부진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이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단기 동기보다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8.3%, 영업이익은 무려 58% 정도가 떨어질 것을 전망한다. 이렇게 메리츠증권에서 예측을 했는데 일단 실적은 10월 31일 이렇게 실적 공시를 냈습니다. 자, 10월 31일 날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한번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호실적보다는 안 좋은 실적을 예상할 수밖에 없고 실적이 안 좋을 때 주가가 한번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생각을 좀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5일이니까 조금 있으면 3분기 실적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재무 추이를 보시게 되면 연간 실적 지금 2분기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연간 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적자를 내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실적이 굉장히 많이 급감한 좀 피해를 받은 기업이지 않은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좀 볼게요. 일단 직전에 여기 12만 7천원 요 자리가 직전 저점이어서 2019년에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이 크게 나왔는데 12만 7천원에서부터 29만원까지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자 무려 상승폭이 12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결국엔 이제 여기 상승을 했을 때 주가의 상승분에 따라서 매수했던 그런 사람들이 여기 2021년 6월부터 주가가 쭉쭉쭉 떨어졌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물려 있겠죠. 자, 요런 자리에서 이제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현재 자리가 뭐 96,000원인데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뭐 기업의 가치를 본다고 하면 자 PBR이 1.42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업종 퍼가 9%인데 좀 퍼는 좀 다소 높게 나올 수 있는데 PBR이 그렇게 높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소리라고 볼 수 있고요. 회사의 그 재무 상태나 안정성을 봤을 때 뭐 당장 아모레퍼시픽이 망하거나 뭐 자금 유동에 대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주가가 하락을 찍고 나서 결국엔 매출과 영업이익 요 부분이 좀 턴어라운드가 되는 시점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이 나올 텐데 그 시점이 언제까지 나올 수 있을지는 아마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이슈가 누구나 이제 이렇게 오래 코로나 이슈가 조금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기 어려웠잖아요. 지금 벌써 이제 3년째가 다 돼가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제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무뎌지긴 했지만 아모레퍼시픽은 아무래도 중국 의존도가 강하기 때문에 최근에 나왔던 뉴스를 검색을 해보면은 중국 쪽에서 코로나 봉쇄를 5년간 더 유지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예측을 내놨고요. 지금 시진핑이 장기 집권에 들어갔잖아요. 네, 연임을 하게 되면서 고강도 방역 정책을 고수할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통제, 도로 이제 통제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 중국 의존도가 강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조금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아모레퍼시픽을 지금 자리에서 현재 96,200원이라고 하면은 현재 자리에서 아마 수익이 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월봉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2021년 5월이죠. 자, 불과 5개월 전부터 한 번의 반등도 없이 주가가 쭉 빠졌기 때문에 자,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의 하락폭이 좀 더 처참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은 요 구간이 굉장히 조금 중요한 자리였어요. 요 자리가. 자,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자 5월 달까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요 구간에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했죠. 원래 이제 여기 14만 4천 원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여러 차례 이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자, 여기서 주가가 한번 지지를 받고 우상향으로 방향성을 틀면서 이평선을 이렇게 모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향으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런 움직임의 패턴을 보이지 못하고 여기서 주가가 깨고 내려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는 관심을 가지면서 봐야 될 부분이 2022년 6월 자 6월 달부터 현재까지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자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물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매물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하락했던 그 순간부터 매물대 차트를 보셔야 되고요. 자, 주가가 하락했던 자리에서부터 가장 많은 매물대가 놓여 있는 자리가 여기 14만 원에서 12만 2천 원. 네, 요 구간이 가장 많은 매물대가 들어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물리신 분들 최대한 13만원 자리까지 평단을 좀 맞추셔야 됩니다. 자, 평단을 맞추려면 아무래도 이제 위에서 물리신 분들이라면 물타기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물타기가 좀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13만원 자리까지 왔을 때 일부 손절을 하던가 물량을 좀 줄이시는 방법도 있고요. 뭐 저점에서 물량을 타면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일부 물량을 줄이시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저점을 잡게 되면은 굉장히 가장 좋은 케이스겠지만 이 저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이 저점을 누구나 안다고 하면 주식으로 다 누구나 돈을 벌겠죠. 자, 오늘이 저점인 줄 알고 매수를 했더니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을 하기 때문에 저점을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자,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은 직전에 여기 이제 2019년 8월 달, 네, 요 구간에서 주가가 한번 저점을 찍고 반등이 크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찍고 반등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뭐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눈이 있으니까 차트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자리들을, 저점이라 생각을 해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서 많이 매수를 했을 거라고죠. 반등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매수를 했는데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주가를 밑으로 한번 더 밀어버리는 이런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올 때는 이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 자 본전 심리가 들어올 거잖아요.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밑으로 빠지면서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렇게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을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만약 지금 이제 9만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무조건 14만원, 13만원짜리에서 매도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요 자리에서는 매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제 위에서 물렸다라고 하면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여기서 탈출을 하던 아니면 여기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면서 좀 중장기적인 장기 투자를 하면서 주가가 이런 식의 우상향을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수급 한번 볼까요? 자, 수급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연기금과 금투, 투신에서 일부 물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뭐 어느 한쪽에서 굉장히 뭐 매도 물량을 많이 쏟아내고 있지는 않아요. 뭐 기관 쪽에서 물량을 일부 좀 쏟아내고 있는데 어쨌든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주가가 좀 많이 쏟아나는 그런 연출을 좀 보이지는 않고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왔을 때 이제 12만 원에서 10만 원 밑으로 빠져 떨어졌을 때는 외국인에서 이렇게 매도를 하는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연기금에서도 이렇게 물량을 많이 확보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연기금이나 뭐 금융투자나 투신 쪽에서 매수 물량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도 뭐 전문가들이니까 저점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차트를 한번 다 지워 보면은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 직전 고점이라고 하죠. 자 30만원 자리가 2021년 5월 달에
찍었던 직전 고점이고요. 주가가 쭉 하락을 하면서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렇게 그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락 추세를 뚫어주는 이런 변곡점이 좀 나와야 됩니다. 이런 변곡점이 나오는 시점이 주가가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을 장기 투자를 하시건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추세를 뚫어주는 시점이 언제 나오는지를 꾸준히 보시면서 관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의 종목 분석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 쪽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 쪽 코로나 봉쇄라든지 강경한 대책들이 뭐 경기부양책이 나오면서 조금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나오기를 좀 바라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중국 쪽 이슈가 완화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적은 지금 10월 31일 날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뭐 다른 증권사에서도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그렇게 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적자만 나오지 않기를 바라야 될 것 같고 일단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일단 주가의 출렁거림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강한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예상은 조금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펀더멘탈은 아직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금 유동성이 좀 양호하고요. 또 M&A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뭔가 좋은 뭐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최근 뉴스를 한번 검색해 보면은 아모레에서 이제 추가 M&A 가능성이 나오고 북미 사업의 외형을 확장하면서 집중한다. 뭐 투자 재원은 넉넉하게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뷰티 브랜드인 타타 하퍼를 인수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북미 시장을 조금 염두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은가 합니다.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추고 북미 쪽을 겨냥하는 시장을 조금 선점하려고 하는 느낌이고요. 일단 뭐 현금 자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M&A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뉴스가 나오면서 현금 유동성은 뭐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모레퍼시픽이 M&A 가능성을 조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현금성 자산이 대략 한 9,100억 정도 뭐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M&A에 대한 뉴스가 조금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제 LG 생활 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북미 시장 쪽에 뭐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도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 이슈를 겨냥한 그런 대응이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96,200원인데요.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13만원짜리 13만원짜리가 가장 강력한 1차 매물대 구간이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 자리를 뚫어준다면 여기 위에 15만원짜리 구간이 또 2차 매물대 구간이 되니까 이 구간들을 꼭 참고하셔서 현재 아모레퍼시픽을 신규로 진입을 하셨거나 위에서 물려있다라고 하면 이 구간들을 참고해서 자신의 평단가를 조금 맞춰보시는 액션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국내를 대표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 아모레퍼시픽인데요. 뭐 신저가를 달리고 있어서 뭐 현재 어디가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뭐 96,000원대 지금 직전 최저점 자리가 92,900원이거든요. 그래서 9만원대의 자리에 아모레퍼시픽은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3분기 실적 발표가 코앞에 있으니까 혹시라도 아모레퍼시픽을 신규로 진입을 마음을 먹고 있다면 3분기 발표 이후에 진입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 한번 주가 분석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